금강경 연수원 설립, 연등불사 권선문. 기적을 나타낸 선지식의 적극적 시봉의 가르침. 내 인생 최초 고통이 군생활 기간이라면 일생을 통하여 가장 고난의 기간은 수도장에서 나와 식당 사업을 할 때라 하겠습니다. 50여 년 전 식당 사업 시작 당시 남을 먹이는 식당 사업은 참 좋은 일이다. 너는 이룩하기 참 어려운 사업을 쉽게 이룩하였다. 너는 이 식당 사업을 통하여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며 불법의 위대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백 박사님의 말씀에 큰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 식당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식당을 시작하니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고객 관리, 종업원 관리, 세무서, 보건소, 경찰서 등의 관계 공무원 관리 등등 수도장에서 4년 동안 건강한 사회인 되는 공부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식당 사업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사업의 부진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고 아니 된다는 생각도 바치었지만 장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실망과 좌절은 점차 커지는 듯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금강경을 읽고 또 읽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이 사업을 통하여 불법의 위대성을 실감하는 큰일을 이루라는 말을 기억하느냐? 라는 선지식의 말씀은 사업 시작 1년간만 겨우 지속되었을 뿐이고 그 후로는 큰 돈을 번다, 큰 불사를 이룩한다 라는 선지식의 이야기는 꿈나라 이야기처럼 되어갔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선생님께 하소연하던 어느 날 선지식께서는 당분간 수입의 10분의 1을 성실히 바쳐보아라. 수입의 10분의 1을 부처님께 바치는 일, 현상 유지도 힘든 이 마당에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라니 선지식께서는 내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 사정을 모르시는 이런 선지식의 말씀과 금강경 공부로 어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을 하니 맥이 쭉 빠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아차, 이런 때도 바치라 하시었지 생각났습니다. 선지식 모시고 4년간 수도의 힘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그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치게 하였고 그 바치는 힘은 결국 나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손해를 감수하고서 10분의 1을 보시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보시를 지속하던 어느 날 내가 어찌하여 그리 큰 돈이 생기게 되었느냐. 이제는 11조를 그만해도 좋다. 당시 이 말씀은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숨바뀔 듯 어려운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정확히 2년 뒤 식당 사업하던 집보다 대지가 30평이 더 넓은 지금 망원동 집으로 이사하게 되며 몇 단계 상승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파리만 날리던 4년간 식당 사업이 크게 성업을 이루어도 벌 수 없었던 큰 돈을 번 셈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수입의 10분의 1을 내어라 하는 선지식의 적극적 부처님 시봉의 자비방편 때문이라 생각되었고 나는 새삼 선지식의 위대성에 체류비읍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식께서는 돈만을 밝히신다는 이 못난 제자의 원망을 무릅쓰고 억지로라도 적극적 보시를 하게 하여 가난을 덜고 부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장차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라는 선지식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둘, 마음 닦는 연등불사에서 금강경 연수원 설립 연등불사로.
선지식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여 나는 어느덧 가난의 삶에서 부자의 삶에 대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질만 부자가 아니라 마음도 부자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선지식의 말씀, 너는 큰 돈을 벌고 큰 불사를 이룩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는 다시 용기를 얻어 선지식이 시키셨던 무료급식에 마음을 내게 되었는데 무료급식이 진행되면서 급속도로 내 마음은 변화를 실감하였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주는 마음으로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말을 잘 따르는 모범생의 삶에서 스승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기뻐하실 일을 만들어야 하는 주인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료급식을 통하여 중생의 사고방식은 차츰 보살의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직이나 회비가 없었던 우리 법당에 자발적 성금이 답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금이 점차 폭주하면서 이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인재 양성기관인 금강경연수원 설립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차츰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당초 고양시 원당에서 법당을 만들 때 선지식께서 우리들을 모두 당신이 직접 마련하신 경비로 책임지시듯 나는 모여 공부하는 도반들에게 일체 부담을 주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 마음먹었습니다. 경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다 나 자신이 담당하리라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경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진다는 발상은 경제를 분담한다는 발상보다 더욱 부처님을 잘 시봉하는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중생의 마음에서 보살의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짐에 따라 나만의 책임이라는 발상은 소극적 시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 시봉이란 무엇인가? 법당 불사에 참여하고자 마음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복을 짓게 하여 법당의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식께서 참 하기 어려운 수입의 10분의 1 보시를 하게 하여 즉 더 적극적 보시를 하게 하여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셨듯 나 혼자만이 책임지는 것보다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게 원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년 전부터 시작한 연등불사는 법당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연등불사로 시작하였습니다만 이를 마음 닦는 연등불사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는 마음 닦는 연등불사가 법당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불사보다는 더 아상을 소멸하는 불사, 더 적극적 시봉의 불사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되는 연등불사는 선지식께서 적극적 시봉을 통하여 빈곤의 나를 가난해서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마음 닦는 연등불사보다 더욱더 적극적 개념이 담긴 연등불사, 즉 금강경 연수원 설립 연등불사로 시작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적극적 시봉의 이름이 담긴 연등불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아상을 소멸하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부처님 시봉을 하게 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밝게 해드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 선지식께서 하신 기발한 자비방편, 적극적 시봉의 보시는 나로 하여금 가난해서 벗어나 부자가 되게 하듯 금강경 연수원 설립 연등불사라는 명칭은 분명 적극적 시봉을 통하여 부처님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개인과 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확실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